이번 시간은 챕터 1 세법의 법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파트 3의 첫 번째 챕터 시작하는 시간인데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어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트 시작할 때 이 얘기 항상 먼저 해드리는데 본 교재에 수록된 문제 수가 약 600문제 정도 됩니다.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집 보니까 문제집인데도 불구하고 300문제더라고요. 두 배죠. 그렇죠. 600문제 정도 풀면 실력도 당연히 늘겠지만은 미국 세무사 시험 붙는데 필요한 영어 실력 저절로 갖춰집니다. 제가 문제 풀어드릴 때 직독직해 하거든요. 따라서 하다 보면 필요한 영어 실력 저절로 갖춰집니다.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파트 3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파트 1이나 파트 2 같은 경우는 실체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죠. 그런데 파트 3는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파트 1은 주로 개인 납세자를 다루죠. 파트 2 같은 경우는 사업체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고요. 파트 1이나 파트 2에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금 계산하는 방법, 기본적인 세법 이론 등을 주로 다룹니다. 이런 게 실질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파트 3 같은 경우는 세무 대리를 할 때 어떤 윤리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항소나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IRS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등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법 관련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사람에 따라서 암기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공부하는 방법으로 파트 3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파트 1이나 파트 2보다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더 하는 분들은 파트 1이나 파트 2가 더 쉬울 수도 있겠고요. 공부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트 3의 기본적인 성격 아주 간단히 얘기해 봤고요. 본능 들어갑니다. 챕터 1 제목이 뭐죠? 세법의 법원이죠. 법원. 여기서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할 때 법원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죠? 이때 법원은 법의 연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 그 얘기죠. 그렇죠? 이 법원이 그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그렇죠? 법원을 세 가지로,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죠. 그렇죠?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수업 목적상 이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사법적, 법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입법적 법원은 입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겠죠. constitution, 헌법이죠. 헌법, 법률, 조세조약 등등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입법적 법원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Internal Revenue Code, IRC, 보통 IRC라고 얘기하죠. 미국 국세법, 얘가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되는 입법적 법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 행정적 법원. 이번 시간에 행정적 법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기본적인 성격, 내용, 그렇죠? 당연히 종류에 따른 성격 다 정리해 드릴 건데, 재무부 규정이니, 또는 레비뉴 룰링이니, 레비뉴 프로시저니,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아마 행정적 법원의 종류와 각 법원의 특징 정리하는데 아마 사용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적 법원. 대표적인 게 뭐죠? 케이스로, 판례죠, 판례. 판례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법원을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은 행정적 법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Treasury Regulation, 재무부 규정이죠. 우리말로 바꾸면. 그렇죠? 어떤 게 재무부 규정이죠? 이름에 다 나와 있네요. 재무부에서 만든 규정이죠. 그렇죠? 재무부에서 만든 규정입니다. 이 재무부 규정이 IRC, 미국 국세법을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행정적 법원, 그 행정적 법원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무부 규정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도 재무부 규정도 뭐 성격에 따라서 입법적, 절차적, 해석적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뭐 입법적인 성격을 가진 건 입법적 규정, 또 절차적 성격을 가진 건 절차적 규정, 절차적 규정을 뭐 행정적 규정 또 이렇게 바꿔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리고 해석적 규정, 마지막으로 해석적 규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해석적 규정을 뭐 사법적 규정 이렇게 바꿔 불러도 큰 무리는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법적 규정 같은 경우는 의회,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규정이죠. 재무부가. 따라서 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는 거, 규정이지만 법이나 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절차적 규정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절차를 규정한 거죠. 그렇죠. 뭐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절차적 규정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적 규정은 ILS의 해석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 되겠죠. 물론 딱딱 뭐 똑부러지게 나눠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proposed regulation, temporary regulation, 마지막으로 final regulation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proposed regulation은 뭐 제한 규정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규정이죠. 그렇죠? 이름 그대로 proposed. 그리고 temporary, 임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임시로 효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3년은 기억하셔야 돼요. 3년간 유효할 수 있다는 거. 물론 3년이 지나면 폐지되거나 최종 규정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final regulation, 최종 규정. 법적 효력 당연히 있습니다. 임시 규정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 없는 거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재무부의 레귤레이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입법적 규정, 절차적 규정, 그리고 해석적 규정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그랬죠. 각 규정의 특징 간단히 정리해 드렸고요.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는 제한 규정, 임시 규정, 그리고 최종 규정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어떻게 문제를 나올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본 교재에 수록된 문제 수가 600문제 정도 됩니다. 600문제를 4문제로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시험 붙는데 지장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풀어볼게요. All Health Pollution LLC 유한 책임회사 얘기하는 거죠.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 책임회사인데 All Health Solution 이 회사 이름이죠. 이 회사는 헬스케어 건강 관련 테크 스타트업이네요. 텍사스 오스틴에 토대를 두고 있고요. 이게 다 주어가 되는 거죠. 이런 회사가 is preparing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열은 tax filings 연말 세금 신고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 회사는 implemented 여기서 뭐 도입하다 정도로 옮겨도 큰 문제 없겠죠.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뉴 소프트웨어를 to 트랙하기 위해서 무엇을 트랙하기 위해서 세금이 공제되는 직원 복지 베네핏 이런 혜택을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 추적은 뭐 지역에서 추적하다로 옮겨도 큰 문제 없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새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설트 한다는 얘기죠. 컨설팅 한다는 얘기죠. ILS의 가이던스를 참조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지침을 참조한다는 얘기죠. that 얘를 ensure 확실하게 해서 물론 that 접속사 대 생략했죠. ensure와 the whenit 사이에 접속사 대 있는 거죠. 생략해서 안 보이는 거죠. 자, 무엇을 확실하게 해서 복지 혜택 디덕션 세금 공제 얘기하는 거죠. 소득 공제 이것이 현재의 텍스 코드 세법이죠. 세법을 따르는지 align with 그렇죠? 따르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IRS의 가이던스 지침을 지금 참고한다는 거죠. 그들은
규정을, that에 의한 규정이죠. 그래서 that절은 관계대명사절이죠. was issued, BPP 수동태 문장이네요. 바로 발행된, 그렇죠. congressional mandate, 의회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발행된 그런 regulation을 참조한다는 얘기죠. refer to.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뭐 하기 위해서 to define, 뭐 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define, 무엇을 어떤 특정 조건을 그리고 제한을 limit, 그렇죠. 무엇에 대한 wellness benefit deduction, 복지 관련 그 혜택 공개죠. 세법 132조에서 규정하는 어떤 형태의 재무부 규정이냐는 거죠. 이 회사가 일라이곤하는 따르는 의존하는 어떤 규정을 지금 따르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문제 해석할 때 그 키워드가 하나 나왔었죠. 어디에 있었죠? 위임이란 단어 나오죠. 그렇죠? 위임이란 단어 나오죠. mandate. 따라서 이 규정은 답이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legislative regulation, 얘를 답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죠? A는 뭐 해석적 규정, C는 절차적 규정, 그렇죠? D는 제한 규정이고요. D는 뭐 그냥 쪽선을 맞춰야 되니까, 보기 4개 줘야 되니까, 뭐 억지 하나 집어넣은 거고요. A, B, C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문제 내용 보면은, legislative regulation이 가장 가까운, 그 규정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 회사는 LA에 토대를 둔 그 회사네요. 그렇죠? 의류 유통업체, 그렇죠? 어페라 디스트리뷰터, 의류 유통업체 인가 보죠. 이 회사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죠. e-파일링으로 전자신고죠. 무엇을 받고 있다? 쿼터리 분기별로 하는 employment tax return, 고용세 관련 신고를 e-파일로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compliance errors, 약간 이렇게 해서 그 법의 오류는 좀 어색하고요. 그렇죠? 그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회사의 CFO가 리뷰하고 있대요. 무엇을 리뷰하고 있다? IRS의 규정, that에 의한 규정. 그래서 that은 뭐죠, 이거? 관계대명사 되시죠? 관계대명사. 저는 앞에 콤마가 없으면, 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이라고 배웠었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쉽게 여기서 지금 필요한 내용만 얘기하면은, 관계사절은 무슨 절? 형용사절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라고 얘기하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따라서 그냥 규정이 아니라 that에 의한 규정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세하게 만드는 정확한 단계를 required 요구되는 submit 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요구되어지는 required, 그렇죠? 어떤 정확한 단계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상세하게 하는 그런 IRS의 규정을 리뷰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어지네요.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 이런 뭐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렇죠? 쭉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 굳이 뭐 우리말로 바꾸면 해석하면 번역하면 등록, authentication은 인증이라는 얘기죠. 내지는 뭐 오류 수정, 그리고 또 뭐 절차, 그렇죠? 뭐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 좀 되겠네요, 그렇죠? error correction procedures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단계가 outlined 뭐 명시되어 있다, 그렇죠? 뭐 표시되어 있다,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어디에? regulation에 not passed by Congress. 의회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회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죠. 컨그레스. 의회의 위임을 받아서 재무부가 만든 거죠. regulation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러나 issued, 발행된, IRS에 의해서 발행된,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tax procedures, 세무 관련된 절차가 따라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수동태 문장이라서 시각하면 어색하는 거죠. 질문 나갑니다. 문제가 좀 기네요. 그렇죠? 어떤 형태의 재무부 규정이 지금 언급되고 있냐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
자, 어떤 규정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저기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C가 되겠죠. 여기서도 D, Temporal Regulation은 보기 4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쪽수 채우기 위해서 넣은 거겠죠. A, B, C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내용상, 문제의 내용상 C를 답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기네요. 그렇죠? 두 문제 다. 다음으로 정리할 법어는 Revenue Ruling이죠. 우리말로 바꾼다면 IRS 결정서 정도 될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용어 바꾸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영어죠. 그렇죠? 우리말이 아니라 Revenue Ruling. 이게 뭐죠? IRS의 공식 해석 문서입니다. 어떤 특정 사례에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문서.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그래도 상당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헷갈릴 때, 그, 레비뉴 룰링, 이 시킨 대로 하면, 문제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이 레비뉴 룰링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어떤 사례를 설명하죠. 관계되는 법적 근거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약하고, 뭐 해석하고, 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 레비뉴 룰링이. 마찬가지로 문제 풀어야지 감이 옵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노바 바이오 파머 회사 이름이죠. 이 회사인데 바이오테크 리서치 펌이라고 그렇죠. 바이오테크 리서치 펌 샌디에고에 있네요. 이 회사가 is considering 고려하고 있대요. 무엇을 디다 공제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어떤 비용을 related to 뭐와 관계 있는 비용 28만 불을 그 어떤 University Lab 대학의 연구소에 준 모양이죠. 그렇죠. 공짜 준 모양이죠. 무엇을 위해서 COVID-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28만 불을 줬는데 이 28만 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사업 비용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 지금 따져보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unsure about. 그렇죠. 그랜트여서 그랜트는 28만 불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as a deductible business expense 공제 가능한 사업 비용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세법 162조에 따른 그걸 잘 몰라서 unsure CFO가 refers to 참조를 한다는 얘기죠. 이전에 published 간행된 revenue ruling을 참조한다는 얘기죠. 인터널 레비뉴 블리티는 공고죠, 공고. 여기에 발표가 된 대한 관계사절 참 많이 쓰이죠, 그렇죠? 관계사절이 또 나왔네요. 관계사절은 무슨 절, 형용사절, 관계사 앞에 콤마 없으면 대절을 해석해서 꾸미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analyze 분석한다는 얘기죠. 그 similar case를 분석하는 그렇죠? R&D, 펀딩을 포함해서 제3자에게 제공한 R&D, 펀딩을 포함한 그렇죠? 그 회사가 decide, 결정을 냅니다. 따르기로, guidance를 따르기로 outlined, 어디에 제시된, 룰링에 제시된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accuracy related, 정확성 관련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이 레빈 룰링을 따르면 정확성 관련 벌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 프라이머리 롤이 뭐냐는 거죠. 주요 역할이 그렇죠. 레비뉴 룰링의 이 케이스에서 레비뉴 룰링이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A 보시면 그것은 레비뉴 룰링 얘기를 보겠죠. 제공한대요. 무엇을? 바인딩,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프레시던, 선례죠, 선례. 힘이 있는 force 그렇죠. 법적인 그 구속력이 있는 대디안 반드시 따라야 될 모든 납세자가 반드시 따라야 될 수동태 문장인데 지역하면 어색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뭐 지역하면 따라줘야 될 모든 납세자들에 의해서 따라줘야 될 어색하죠. 그래서 기억한 거죠. 모든 납세자가 따라야 될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프레시던트 선례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 없다 그랬죠. 상당한 구속력을 갖추기는 하지만 2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서브스
약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private letter. 이거는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private letter. 아닙니다. private letter 룰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이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B 답 아니고요. C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제공한대요. IELTS의 공식적인 interpretation, 해석이라는 얘기죠. 답으로 보이죠? 그렇죠? IELTS의 공식적인 해석이다. 뭔가 있어 보이죠? 관계사 대체를 또 나왔네요. 그렇죠? 대체를 해석해서 that에 의한 해석 이렇게 수식하면 꾸미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존될 수 있는 이것도 무지역하면 어색하네요. 그렇죠? 의존할 수 있는 이게 더 낫겠네요. 비슷한 그렇죠? 유사한 납세자의 행동을 가이드하는데 의존할 수 있는 IELTS의 그 공식적인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제공합니다. 해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답은 C입니다. C 같은 경우 레비뉴 룰링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C입니다. 기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imposition, 부과, 정확성 관련 페널티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답이 뭐죠? 당연히 답은 B입니다. 레빈 롤링. A는 IELTS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C는 그 IELTS에서 그 만든 폼, 양식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퍼블리케이션은 뭐 공모죠, 공모.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기출 문제의 답은 B가 되겠네요. 레비뉴 룰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레비뉴 룰링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revenue procedure, procedure라는 단어 아시죠? 절차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행정적 법원이겠죠. 보나마나 그렇죠. 세금 환급 절차, 뭐 신고 절차, 변경 절차 등등등 절차와 관련된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행정적 법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죠. 없지만 IELTS의 공식 견해로 그래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제 풀어볼게요. Green Root Organic LLC니까 뭐 이런 책임 회사네요. 그렇죠? 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탁까지 뭐 지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농산물을 어떤 유통하는 그런 업체인가 보네요. 오레곤에 있고요. 이 회사에서 discovers 발견을 합니다. 어떤 실수를 어떤 실수죠? depreciation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방법을 잘못한 모양이죠. 무엇에 대한 equipment 장비 언제 산? 21년에 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다? overstatement of deduction 공제를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file tax return 지금 신고된 세금 신고 보니까 공제를 너무 많이 해서 신고했네요. 과다 공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 회사에서는 원한대요. correct 고치고 싶어 한대요. 이것을 뭐가 없이도 triggering 발생시키지 않고서도 full audit 이거 하나 때문에 세무조사 받으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세무조사 그런 거 받지 않고 지금 잘못한 것을 고치고 싶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회사 CFO가 참조를 합니다. refers to 그렇죠. 무엇을 어떤 특정한 revenue procedure를 published 간행된 당연히 뭐 IRS가 publish 하겠죠. 가능하겠죠. 만들겠죠. 대대한 자, automatic consent process 이건 뭐죠? 뭐 지역하면 자동 동의 절차 뭐 정도 되나요? 그렇죠? accounting method changes. accounting method. 회계 처리 방법이죠.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자동 처리 절차.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 아웃라인한 그런 어떤 procedure, revenue procedure, 특정 revenue procedure를 참조한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네요.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 forms, timelines, and filing requirements 등등을 포함해서 correct function을 묻고 있네요. 정확한 기능을. 이러한 그 revenue procedure의 정확한 기능을 묻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상황에 있어서 revenue procedure의 정확한 기능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A 보시면 A가 가장 기네요. 찍을 때는 가장 긴 거 찍는 게 좋습니다.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정답이 될 확률이. 운반진만입니다. 어차피 찍을 바에야 그렇죠?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찍는 게 낫겠죠? A가 답인지 확인해 볼까요? 그것은 뭐 얘기하는 거죠? revenue procedure 얘기하는 거죠. revenue procedure가 제공을 한대요.
어떤 절차적인 스텝스 단계를 납세자가 to follow 따라야 될 뭐뭐 할 때, 요구할 때 sudden changes 어떤 변경이나 relief는 구제 방안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의한 구제 방안 뭐 그런 것을 리퀘스팅 할 때, 요구할 때 따라야 될 납세자들이 그런 것들은 절차적 어떤 단계를 제공한대요. 키워드가 보이시죠? procedure 그렇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는 그런 그 행정적 법원이죠. revenue procedure. 답이 A가 맞네요. 그렇죠? 가장 긴 거, 어차피 찍을 바야 가장 긴 거 찍으면 좋습니다. 다음 정리해드릴 행정적 법원이 뭔가요? Private Letter Ruling이죠. 보통 PLR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따서 개별 사건 결정서 정도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Private 이 단어가 키워드죠. 키워드입니다. 특정 납세자가 어떤 지금 세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IRS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PNR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그 납세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납세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선례 당연히 될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따라서 수수료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 부담해야 된다는 거. 관련 예제 풀어볼게요. Virtual Com 회사 이름이죠. 솔루션까지. 테크 스타트업이네요. 텍사스 오스틴에 기반을 둔 이 회사에서 어플라이언스 트랜스퍼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상당한 포션의 intellectual property asset 지적 자산이죠. 지적 자산을 어디로? 새로 만들어진 formed 외국 자회사로 subsidiary 자회사라는 얘기죠. 아일랜드에 있는 모양이죠. before proceeding 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그 회사가 is uncertain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뭐인지 아닌지를 whether 이하를 제한된 구조가 뭐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지금 상당한 양의 지적 자산을 외국 자회사 만들어서 지금 보낸다는 거죠. 그러한 구조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트리거 발생시킬지 어떨지 즉각적인 미국 세법상의 결과를 367조에 의한 지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367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페널티를 피하고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compliance 세법의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세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죠. virtual com 이 회사에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obtain 얻기로 어떤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얻기로 어디로부터 직접적으로 IRS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렇죠. 어떤 IRS 다큐먼을 문서를 이 회사가 리퀘스트 요구해야 할까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IRS의 그 interpretation 해석이죠. that 이한 해석 이 대절도 관계대명사 절이죠. 수식하면 되겠죠. that 이한 interpretation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그렇죠. 적용되는 어디에 그들의 어떤 뭐 계획된 거래 뭐 지역하면 이렇게 되나요? contemplated transaction 그렇죠. 그들의 상황에 그렇죠. 적용되는 IRS의 어떤 공식적인 해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지 뭐 세무조사도 안 받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 보이시죠? 그렇죠? 당연히 답은 A입니다. private letter ruling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수수료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리할 행정적 법원이 뭔가요? Technical Advice Memorandum이죠. 이것은 내부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용이 아닙니다. 납세자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IRS 내부용 이라는 거. 어떤 세무 공무원이 세무를 처리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IRS 본청에 물어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Technical Advice Memorandum이라는 거. 보통 이제 세무조사나 환급 관련해서 잘 모르겠을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Technical Advice Memorandum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부용입니다.
내부용 자문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제 풀어볼게요. Green Harvest Organics LLC 이런 책임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농업이죠. farming business 오레곤에 있네요. 이 회사에서 undergoing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 IRS의 그 세무조사를 무엇과 관련해서 regarding 무엇과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claimed 청구를 한 모양이죠. 세법 179조에서 규정하는 depreciation 상각을 179조 엄청나게 중요한 조항이죠. 24 과세연도 기준으로 얼마까지 122만 불까지 감가상각이 아니라 한 방에 원타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엄청난 혜택이 될 수도 있겠죠. specialized 특수 수경재배 그렇죠. 수경재배 장비를 아마 취득한 모양이죠. 산 모양이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아서 너무 많은 금액을 그 감가상각이 아니라 한 방에 원타임 한 방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용으로 볼 때 IRS 그 레비뉴 에이전트가 의문을 갖습니다. questions. 자, 뭐에 대해서 그 장비가 그 수경 재배 장비 얘기하는 거겠죠. qualifies 자격이 되는지 그렇죠. tangible personal property 에서 규정하는 정의하는 그 자격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179조 이 자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 그 에이전트도.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모르겠대요. 법을 그렇죠.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request 그 질문을 합니다. formal internal guidance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IRS 그 내셔널 오피스에 어떤 그 IRS 그 다큐먼이 가장 적절할까요? 그 에이전트가 to request 요구하기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다 보이시죠? 조금 더 정리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A입니다. Technical Advice Memorandum. 지금 이 에이전트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청이죠. 그렇죠? 내셔널 오피스에 질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Technical Advice Memorandum이라는 거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납세자와 관계가 없죠. 이것은 이 법원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리할 행정적 법원은 노티스죠. IRS 노티스. 통지서 정도로 옮기면 되겠죠. IRS가 그 납세자에게 뭐 이런저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IRS 노티스 그렇죠. 뭐 세법이 바뀌었다든지, 뭐 기한이 뭐 달라졌다든지 등등등 이런저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IRS 노티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 자료로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노티스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납세자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정도 내용까지. 자, 예제 보시면 Solar Bright Homes 회사 이름이죠. 주거용 솔라 패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런 회사인가 보네요. 아리조나에 있고요. 이 회사에서 최근에 received 받았대요. IRS 노티스를. 자, 무엇과 관계되는 새 interpretation, 해석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 크레딧이 뭔지 아시죠? 세액공제 얘기하는 거죠. 세액에서 직접 빼는 거, 그렇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겁니다. 디덕션과 크레딧은 다른 거예요. 1차, 2차, 준비할 때, 다 정리, 하셨겠죠? 에너지 세액공제의 캐리 포워드니까 2월이죠, 2월. 다음 과세연도 넘기는 거, 그런 거 관련된, 룰즈, 규정, 그렇죠? 세법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 노티스를 보면 포함하고 있대요. 가이드를, 그렇죠? 어떻게 변화가 임팩트, 영향을 주는지 2024 과세연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앞으로의 과세연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노티스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 회사의 CFO는 원한대요. ensure, 확실하고 싶대요. compliance, 세법을 지키고 싶다. 그런 얘기죠. 모전에 filing, the upcoming return, 세금 신고하기 전에 다음 중 best describes 가장 잘 묘사하는 거 nature 성격이죠. purpose는 목적. IRS의 notice의 성격과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 설명하는 거. 이 회사가 받은. 자, 무슨 얘기죠? 뭐 묻고 있는 거죠? 아이리스 노리스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정보와 관련된 문서라는 얘기죠. 그 다큐ment, reflecting, 무엇을 반영하는 IELTS의 그 공식적인 포지션, 공식 입장이라는 얘기죠. 뭐가 없이 binding legal authority,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납세자를 가이드한다는 거죠. 뭐가 관련해서 최근에 세법의 development, 변경과 관련해서 다 나왔네요. 그렇죠? 답은 A네요. 역시 제일 긴가요? 그렇죠? 제일 길죠? 맞죠? 찍을 때는 제일 긴 거 찍는 게 좋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IS 노리스. 다양하죠.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내용을 납세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IS가 노리스를 사용해서 알리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행정적 법원이죠. Internal Revenue Manual. 보통 앞에 따서 IRM 이렇게 표현하죠. 내부 지침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IRS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지침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서니까 당연히 그 직원이 어떤 납세자를 상대할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법적 구속력 그런 거 당연히 없고요. 예제 풀어볼게요. Redwood Design Group LLC. 그래서 이름이고요, 당연히. 건축회사죠. 건축회사인데, 콜로라도에 기반을 두고 있네요. 이 회사에서 is undergoing, 겪고 있다는 얘기죠. IRS 세무조사를 related to, 뭐와 관계가 있는 2022 과세연도의 R&D tax credit claims, 2022 과세연도에 R&D 세액공제를 청구했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R&D가 뭔지 아시죠? 연구개발 얘기하는 거죠.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있죠. 그렇죠? IRS 레비뉴 에이전트 그 직원이 참조를 하고 있대요. refers to, 그렇죠? 무엇을? 섹션을 IRM 한 섹션을 참조하고 있대요. that 이한 아웃라인하는 audit procedures 세무조사 절차죠. 크레딧 세공제의 자격의 어떤 그 문서에 대한, 그렇죠? 문서에 대한 그런 것을 설명한 그런 어떤 ILM의 한 섹션을 지금 참조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되겠죠.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 문장. 그 회사 EA가 뭔지 아시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대이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얘기죠. 악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처를 볼까요? ILM 가이던스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not be used, 그렇죠? 무엇으로 어떤 근거, 토대로 무엇에 대한 penalty assessment, 페널티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IRM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보기 중 statement, 진술 중 가장 잘 describe, 묘사하는 거, 설명하는 거, 그렇죠? 기능과 권위를 IRM의 이러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직독직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 하다 보면 600문제 정도 하다 보면 저절로 영어 실력 갖춰집니다. A 보실까요? ILM에서는 제공한대요. provides internal guidance를 IELTS 직원들에게, 그리고 또 도움이 된다는 거죠. ensure 확실히 하는데 consistent 앞뒤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조화로운 행정적인 절차를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니래요. legally, 법적으로 어떤 구속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납세자를 앞에서 설명했죠. 또 A가 답이네요. 오늘 유별나게 A가 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행정적 법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다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 정도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겠죠. Freedom of Information Act 우리말로 바꾸면 정보공개법 정도 될 거예요. 연방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규정한 법, 뭐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뭘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납세자 입장에서 그 세무 관련 정리해 본다면 일단 요청을 하면 뭐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 비즈니스 데이 영업일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20 영업일 이 정도 수치는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런저런 공개할 수 없는 이런저런 또 사항이 당연히 있겠죠. 그 9가지 연제사항 정리되어 있죠. 뭐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든지 또 뭐 타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프라이버시, 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 연재와 관련된 예제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지금 같이 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죠. 델타 포렌식 이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10일 동안 어떤 반응이 없는데 IRS로부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파일 하래요. 납세자 그 컴플레인트를 파일 하래요. 어디에? 트레저리 인스펙터 제너럴 이건 뭐죠? 그 IRS 감사관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감사관실에 납세자 불만을 제기하라는 얘기죠. 아니죠. 그렇죠. 납세자 불만과 직접적 관련이 지금 없는 내용이죠. B는 뭐죠? 바로 소송 제기하라는 얘기죠. 너무 성급하죠. 그렇죠. 그것도 조세법은 텍스코트에 아닙니다. 지금 행정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조세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게 안 맞죠. 그렇죠. 너무 성급하죠. 그렇죠. 다음 C 같은 경우는 제출하래요. 리퀘스트를 뭐 세법 7,803조에 따른 어떤 그 신속한 처리를 뭐 요구하는 얘기겠죠. 7,803조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D를 먼저 볼까요? 다루래요. The delay 그 지연을 어떻게 다루라? As a denial 거부로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appeal 항소를 하라는 얘기죠. IRS FOIA 오피스에 얘가 답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10일 비즈니스 데이 기준으로 10일만 지난 거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10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부 됐다라고 간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행정적으로 어피얼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다음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제니퍼 렉 이름이고요. 프리랜서인데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스트,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 정도로 옮기면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submit, 제출합니다. FOIA 리퀘스트를 IRS에. 자, 무엇을 구하는? 접근을 구하네요. 그렇죠? 어떤 aggregate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에 대한 이 데이터는 무엇 관련된 거죠? The number, 수죠, 수. 스케줄시가 뭔지 아시죠? 사업 관련 손익을 기재하는 스케줄이죠. 개인 납세자가 사업 관련 손익을 여기 기재해서 신고하는 거죠. 스케줄 C와 관련된 audit, 세무조사죠. performed, 수행된 각 주에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그녀는 affiliated, 부정문이니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미디어, 미디어 회사에도 프리랜서라는 말이 앞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commercial interest, 어떤 상업적인 그런 상업적인 관심보다는 이익이 더 낫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사업적인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지만 intends to publish, publish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공개할, 작정이라는 거죠. 어떤 public interest article을. 자, 무엇과 관련돼서? 지역, 세무조사의 트렌드와 관련해서, 질문 나갑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best reflect, 가장 잘 반영하느냐? 제니퍼의 권리.
FOIA와 관련해서, 그렇죠? fee, 수수료죠. 수수료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수수료 부담하죠. 그렇죠? 수수료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제니퍼죠. 제니퍼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금, 자료를 달라는 거죠.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녀는, 내야 된대요.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싱 fee를 아니겠죠. 그렇죠? B 보시면, 그녀는, eligible,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 fee waiver, 그 수수료 면제에 대한, 왜냐하면 그녀의 요구가 서비스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녀는 commercial motive, 어떤 상업적인 모티브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fee waiver, 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격이 있겠죠. 그렇죠. 답은 B가 되겠네요. C와 D도 보셔야 됩니다. C와 D까지 다 보고 왜 답이 아닌지 아셔야지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시간 충분히 줍니다. 한국 시험과 달리 그 세무사 시험을 비롯해서 미국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 충분히 줍니다. 알 수 있는 문제는 다 풀라고 시간 충분히 줍니다. 따라서 그 답 나왔다고 해서 바로 찍고 넘어가지 말고 그 다른 보기도 한번 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통은 사례 중심 문제 중에서 중복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문제 제가 풀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파트 3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죠. 이해보다는 암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례 중심 문제, 기본 문제도 그렇고요.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중복됩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중심 문제 풀어 드리는 대신에 일단 IRC, 미국 국세법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입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세법의 뼈대죠. 뼈대. 그렇죠. 가장 중심되는 거죠. 다음에 재무부 규정. 행정적인 법원이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재무부 규정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다음에 레비뉴 룰링도 당연히 행정적 법원 중에 하나인데 상당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구속력은 있지 않지만 revenue procedure, 라는 단어는 봐도 알겠지만 절차와 관련된 문서죠. 그렇죠? 신고 절차, 납부 절차 주로 그렇죠. PLR은 PLR에서 P가 private이죠. private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개별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문서라는 거. 돈 줘야지 이거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몇십 페이지에 해당하거든요. 보통 몇십 페이지짜리 돼요. 다음에 TAM은 세무 공무원용이죠. 세무 공무원용 내부용입니다. 그렇죠? 내부용. 다음에 노리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IRS가 납세자에게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노리스를 사용하기도 하죠. 다음에 IRM은 IRS 내부의 운영 지침서입니다. 그렇죠? 운영 지침서예요. FOIA는 법 이름입니다. FOIA에서 A는 액트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액트는 법이라는 얘기죠. 일반 국민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법입니다. 물론 요구했다고 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했다고 해서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정리했던 겁니다. 첫 시간인데 제법 길었죠. 그렇죠? 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